당신은 지금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진 억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당신은 지금 차가운 길바닥에 주저앉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까요? 주머니엔 수십억 마르크가 들어있지만 그것들이 바람에 날려가도 당신은 잡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그 누구도 줍지 않죠. 그건 이제 돈이 아니라 단지 잉크가 묻은 더러운 종이 조각일 뿐이니까요. 어제까진 고급 스테이크 정도는 편하게 사 먹던 당신이 오늘 아침 억만장자 거지가 된 이유, 1923년 독일 비극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극의 서막은 국가의 오만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냥 찍어내면 되잖아. 전쟁에 지고 빚더미에 앉은 독일 정부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오만이 괴물을 키웠습니다. 베를린의 모든 인쇄소는 밤낮 없이 종이돈을 뱉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새하얀 눈이 아닙니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1000만 마르크짜리 지폐더미들이죠. 당신은 그걸 줍는 대신 빗자루로 쓸어버립니다. 그걸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노동력보다 그 돈의 가치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화폐의 가치는 괴물처럼 당신의 상식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출근길 전차 요금을 내려고 지갑을 열면 안내원이 당신을 비웃습니다. 손님, 그건 아침 요금이죠. 지금은 5배 올랐습니다. 당신은 허겁지겁 자루를 뒤져 돈 뭉치를 건넵니다. 하지만 안내원은 돈을 세지 않습니다. 무심하게 돈 뭉치를 저울 위에 올릴 뿐입니다. 금보다 무겁고 종이보다 가벼운 당신의 인생을 말이죠. 본능적인 경고음이 울립니다. 직장에 늦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으로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오후 월급까지 버텨봐야 할까요? 당신이 고민하는 찰나에도 물가는 당신의 손가락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점원은 사다리를 타고 가격표 뒤에 0을 하나 더 그려 넣습니다. 이제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입니다. 겨우 도착한 공장. 하지만 기계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의 웅성거림입니다. 방금 달러 환율이 또 수조배에 뛰었대. 당신의 손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루에 월급을 2번 받습니다. 저녁에 받으면 이미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전 근무가 끝나자마자 당신은 지폐가 가득 담긴 세탁 바구니를 들고 정문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거기엔 당신의 아내가 전투태세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내의 손에 바구니를 밀어 넣으며 단 한마디만 내뱉습니다. 어서 뛰어! 아내는 시장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빵집 앞에 늘어선 줄 뒤에 서면 1분마다 가격표가 바뀝니다. 마침내 아내가 줄 맨 앞에서 빵을 집어드는 순간 주인이 냉정하게 가격표를 고쳤습니다. 방금 1조 마르크 올랐습니다. 아까 가격으로는 못 팔아요.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빗발치고 빵 한 덩이를 두고 이웃들이 서로 멱살을 잡습니다. 여기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며 줄을 서서 빵 한 조각이라도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옆 가게로 달려가 당장 가치가 변하지 않을 고철이나 비누라도 사재기 하시겠습니까? 영리한 이들은 이미 먹지도 못할 못과 망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돈이 쓰레기가 된 세상에서 비누 한 장이 수억 마르크보다 강한 화폐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으로 깨달은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웃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투기꾼들입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일하며 월급 봉투를 사수할 때 그들은 은행에서 수억 마르크를 빌려 공장을 사고 땅을 샀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갚아야 할 돈의 가치가 휴지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빵 한 조각에 눈물 흘릴 때 누군가는 종이 돈더미로 샴페인을 닦으며 당신의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은 거지가 되었고 시스템을 배신한 자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정의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기록은 공포 영화보다 기이합니다. 어느 카페에선 커피 한 잔을 다 마시고 두 번째 잔을 시키려니 그새 가격이 2000 마르크가 올랐더라는 기록이 실화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안 드시면 다음 잔은 10,000마르크가 될지도 모릅니다. 점원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뜨거운 커피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또 다른 골목에선 어떤 도둑이 돈이 가득 든 바구니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나중에 보니 도둑은 돈은 길바닥에 쏟아버리고 바구니만 챙겨갔답니다. 지폐보다 바구니가 더 가치 있는 세상. 아이들은 돈다발을 블록처럼 쌓아 집을 짓고 놀고 주부들은 비싼 장작 대신 돈뭉치를 아궁이에 쑤셔 넣어 밥을 지었습니다. 화폐라는 국가의 약속이 아이들의 장난감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한 것입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무덤처럼 차갑습니다. 석탄 한 포대 값이 당신의 1년치 연봉보다 비싸졌으니까요. 당신은 거실 한복판에 쌓인 산더미 같은 돈다발을 봅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그 귀한 돈들. 당신은 이제 그 돈을 망설임 없이 벽난로에 던져 넣습니다.
종이를 사는 것보다 지폐를 태워 물을 드는 게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불길 속에서 수조 마르크가 타오르며 묘한 푸른빛을 내뿜습니다. 당신은 그 불꽃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한 줌의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벽 한쪽에는 아버지가 30년 근속에 훈장처럼 걸어둔 연금 증서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는 그 액자를 떼어내 무릎에 올려두고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물조차 메마른 얼굴로 아버지는 중얼거립니다. 국가에 내 인생을 바쳤는데 고작 빵 한 조각 값도 안 되는구나. 진짜 지옥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두드립니다. 막내 아들이 고열로 신음합니다. 당신은 수십억 마르크를 들고 약국으로 달려가 보지만 약사는 창문도 열지 않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 치우고 소시지나 버터를 가져오쇼. 당신은 주머니에 든 그 무거운 지폐 뭉치들을 보며 깨닫습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거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집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유품인 은수저 세트를 꺼냅니다. 가문의 긍지? 그건 배부른 소리입니다. 암시장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하는 당신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본성이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한때 보물처럼 아꼈던 피아노를 달걀 한 판과 바꾸고 가문의 결혼 반지를 소시지 한 줄에 넘깁니다. 당신은 짐승 같은 눈빛을 한 투기꾼 앞에서 은수저를 내밀고 약 몇 알을 얻습니다. 한때 집 한 채 값이었던 은수저가 고작 약 몇 알가 바뀌는 순간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결심합니다. 이제 국가가 발행한 그 어떤 종이도 믿지 않겠다 보고 당신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물건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되었습니다. 이웃 사촌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의 창고를 감시하는 적이 되었습니다. 신뢰가 사라진 사회, 그것은 지옥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1923년의 끝자락, 독일 정부는 1조 마르크를 새로운 1마르크로 바꾸는 가혹한 조치로 이 광기를 끝냅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지나갔지만 당신의 영혼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저축은 증발했고 당신이 믿었던 국가는 당신을 철저히 배신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했던 노인들은 절망에 빠졌고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이 도끼 어린 질문은 훗날 아돌프 히틀러라는 파멸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경제의 붕괴는 결국 인간성의 붕괴로 그리고 전 세계의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을 다시 보세요. 지폐에 적힌 숫자가 정말 당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건 사실 아주 허약한 신뢰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일 뿐입니다. 하는 괴물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단지 굶주린 채 당신의 방심을 기다리며 몸을 숨기고 있을 뿐이죠.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다시 휴지가 된다면 당신은 은수저 말고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지키려던 그 고결한 도덕은 극심한 인플레이션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의 갈림길은 언제나 당신 앞에 있습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을 마칩니다.